가령 들어서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5억입니다 6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옆 동네 신도시 아파트는 34평 아파트가 10억 정도 하고 아니면 8억 정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 그러니까 팔린 가격들, 거래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땅이라는 것이 가격이 딱 얼마다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값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투자는 땅 투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는 투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매 또한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오픈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정말 어렵다는 토지에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 누구나 함부로 투자할 수 없고, 잘못 투자하다가는 오랜 시간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라는 분야도 몰라서 어렵습니다. 알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부분 다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보면 많은 분들이 땅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땅을 잘 모르겠대요. 땅을 알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알면 쉽겠죠. 모르니까 어렵겠죠. 그렇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값을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가령 들어서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5억입니다 6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옆 동네 신도시 아파트는 34평 아파트가 10억 정도 하고 아니면 8억 정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 그러니까 팔린 가격들, 거래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땅이라는 것이 가격이 딱 얼마다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값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투자는 땅 투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는 투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매 또한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오픈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정말 어렵다는 토지에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 누구나 함부로 투자할 수 없고, 잘못 투자하다가는 오랜 시간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라는 분야도 몰라서 어렵습니다. 알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주 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보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위험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나 그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설계하고 그 터널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터널 끝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한 곳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쉬운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 속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터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터널의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랜턴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보물을 찾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터널의 지도가 땅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그것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 도시의 발전, 성장을 총망라한 도시개발 계획에 근거한 데이터와 경험이 토지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산 땅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건폐율은 얼마가 되고 용적률은 얼마가 되고 용도 지역은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수익률이 결정을 말해줍니다. 농림지역 땅 사놓고 상업지역 행위를 할 수 없듯이 땅은 이미 그 용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사서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사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합니다. 같은 농림지라도 유동성이 많은 2차선이나 4차선에 붙어있는 농지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이 많은 곳이라 개발 행위에는 제한이 있지만 농사와 관련된 김치 공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농가 창고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가치가 훨씬 높아서 더 비싼 이유가 되겠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또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전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발전하지 않고 개발 계획이 없는 곳에는 10년이 지나도 그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업이 세워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주변에 주택도 생기고 상가도 생기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 땅이 가진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백날 있어 봐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상점을 차려놓으면 가게가 잘 될까요? 유동성이 없는 곳에 도로에 잘 붙어 있다고 주유소를 차리면 잘 될까요? 관리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땅의 원리는 그 땅의 가치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원형지 땅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잡초가 무성한 곳에 이곳이 천지개벽할 수 있을지 황당하기도 하고, 개발 계획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날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지요. 이런 땅은 현재는 값이 저렴하지만 실제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고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도로 포장이 되고 방송에서 소개되고 현지 주변 부동산에서 이런 땅을 팔라고 연락이 올 때 땅값은 확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합니다. 값이 오르기 전의 땅은 도시 사람들이 보면 황량합니다. 과연 이런 땅이 가치가 있을까? 제값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개발이 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부동산의 지식이고 부동산 개발의 정보고 호재이며 권리 입지 분석입니다. 내가 사는 땅 주변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과감하게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런 땅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토지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쪽이면 이미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6개월, 더 빠르면 3개월이라도 결과가 나옵니다. 반값에 사서 현재가에 팔면 곧바로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반값에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재가 풍부한 지역인데도 급매로 반값에 파는 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시세를 몰라서 그렇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 땅이 너무 커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반값에 나온 땅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시세대로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몰라서 나오는 땅은 운 좋게 주운 땅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반값에 주운 땅이 꽤 많습니다. 또한 땅이 너무 커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령 50억짜리가 급매로 나오기도 하고 70억짜리가 반값에 급매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한 개 살 때와 100개 살 때는 빵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가령 빵 한 개의 값이 1,000원이면 대량으로 1,000개를 사게 되면 반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토지 또한 값이 너무 큰 덩어리면 일반 개인들이 덤벼들기가 매우 어렵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값에 매수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토목을 하고 도로를 해서 반듯한 모양으로 토지 분할을 해서 현재 시가에 맞추면 금방 2배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경우 도로에 붙어 있지 않는 맹지를 사게 될 경우 반값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맹지와 붙어있는 땅에 지주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매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 후 뒤에 있는 땅이 아무리 크더라도 도로 앞땅의 지주가 권리 행사를 하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에 붙은 앞쪽 땅을 공략하여 매입하면 뒤쪽 맹지가 된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반값에 사서 곧바로 2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잡종지, 목장용지, 묘지, 임야를 이렇게 전용비를 내고 개발 행위를 통해 토목에 관한 인허가를 거치고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보기 좋게 분할하고 쓸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기에 땅이 어렵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땅에 주변에 어떤 개발 노제가 있는지, 도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도심에서 내가 산 땅 주변으로 도심이 확장되는지, 기업이 들어오는 산업단지에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건생으로 허가내서 소매점을 할 수 있는지, 준공후 임대가 공실 없이 충분히 가능한지, 수요가 많아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통매를 통해 매매를 바로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다양한 권리 분석이, 입지 분석이 사실 더 중요하기에 땅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것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들을 완전 숙지해 놓은 사람은 정말 땅 투자에서 황제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0억을 벌고 싶다면 10억을 벌 수도 있고요. 1년에 50억을 벌고 싶다면 50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대로 땅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아파트 값이 30억, 40억 한다고 하니 믿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평택 아파트는 고도국제 신도시를 짓기 이전에 고작 해야 2억 5천만 원에서 3억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집값만 생각하다가 실제 서울에서 40억, 5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뉴스에 나와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실제 아파트가 그렇게 거래됐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것입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없겠지요. 토지 투자를 해보지 않은 투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피부에 와닿을까요? 직접 땅을 사서 매도해 본 사람만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꼭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토지 투자를 통해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하고 싶은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